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자처하며 찾아왔습니다. 주제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 우리 일상에서 매일매일 하는, 그래서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소홀하기 쉬운 그 이야기입니다. 바로 양치질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 있으신가요? 하루 3번 식후마다 빠짐없이 양치를 하는데도 치아는 점점 약해지고 잇몸은 자꾸 붓고 치과 진료 받으러 가는 횟수는 늘어만 간다.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실제로 지난주에 제가 만난 한 청취자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젊었을 때부터 정말 양치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 치아가 시리고 잇몸에서 피가 나는 거예요. 병원에 가니까 잇몸이 많이 내려앉았대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건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세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이런 문제가 더 자주, 더 빠르게 나타나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양치의 방법입니다. 횟수가 아니에요. 하루 3번을 해도 5번을 해도 방법이 잘못되어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오늘은 이 시간 내내 60대 이후 절대 하면 안 되는 양치 습관 5가지, 그리고 치과 전문의들이 실제로 권하는 올바른 방법까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의 치아 수명이 최소 10년은 더 늘어날 거예요. 약속드립니다. 왜 60대 이후에는 치아가 급속히 약해질까? 23만 600.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먼저 이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왜 60대가 되면 갑자기 치아 문제가 많아질까요? 사실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노화만은 아니에요. 60대가 되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변화들이 모두 치아와 잇몸 건강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첫 번째로 잇몸뼈가 약해집니다. 의학 용어로는 치조골 흡수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잇몸을 지탱하는 뼈가 점점 녹아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잇몸이 내려앉게 되고 치아 뿌리가 노출되면서 시린 증상이 생기죠. 두 번째는 침 분비량 감소입니다. 여러분, 침이 단순히 음식물을 넘기는 역할만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침은 입안의 세균을 씻어내고 치아를 보호하고 산성을 중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60대가 되면 이 침 분비량이 젊었을 때보다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들어요. 세 번째, 많은 분들이 만성질환 약을 복용하시죠. 당뇨약, 혈압약, 우울증약. 이런 약들의 부작용 중 하나가 바로 구강건조예요. 입이 마르면 세균이 더 빨리 증식하고 치아와 잇몸은 더 빨리 손상됩니다. 네 번째는 잇몸의 회복력 저하입니다. 젊었을 때는 잇몸에 작은 상처가 나도 금방 아물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잇몸의 재생 능력이 떨어져서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려워요. 이런 상황에서 양치법까지 잘못되어 있으면요, 문제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악화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치아가 갑자기 흔들린다거나 갑자기 잇몸이 퉁퉁 붓는다거나 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평생 잘해왔다고 생각한 양치 습관도 60대 이후에는 반드시 다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피해야 할 습관들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위험한 습관은 바로 힘주어 빠르게 양치하는 겁니다. 제가 치과에서 일하는 지인에게 물어봤더니 이게 가장 흔한 실수라고 하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설거지할 때 때가 잘 안 빠지면 어떻게 하시나요? 수세미로 강하게 팍팍 문지르시죠? 그런데 우리 잇몸과 치아는 설거지 그릇이 아니에요. 연약한 생체 조직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의 잇몸은 더더욱 약해요. 힘을 주고 빠르게 닦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잇몸이 내려앉습니다. 의학 용어로 잇몸 퇴축이라고 하는데 잇몸이 점점 치아로부터 멀어지면서 치아 뿌리가 노출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이 누렇게 보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엄청나게 시려요. 차가운 물 한 모금 마셨을 때 찌릿하는 느낌, 아이스크림 먹을 때 시리다 하는 느낌, 이게 다 이 때문입니다. 심지어 찬바람만 쐬어도 이가 시린 분들도 계세요. 두 번째 문제는 치경부 마모입니다. 치경부라는 건 치아 목 부분, 그러니까 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그 경계선 부분이에요. 여기가 강한 힘으로 계속 닦이면 비자 모양으로 파이게 됩니다. 실제로 거울로 보시면 치아 목 부분이 홈처럼 파여 있는 분들이 계세요. 세 번째는 잇몸 출혈입니다. 많은 분들이 양치할 때 피가 나는 건 잇몸병 때문 아닌가요? 라고 물으시는데 물론 잇몸병일 수도 있지만 너무 강하게 닦아서 생기는 경우도 아주 많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힘은 20%만 부드럽게 주고 대신 시간을 길게 가져가는 거예요.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요. 칫솔을 잡을 때 연필 잡듯이 가볍게 잡아보세요. 주먹으로 꽉 쥐고 닦으면 자연스럽게 힘이 들어가거든요. 연필 쥐듯 세 손가락으로 가볍게 잡으면 힘 조절이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고 속도요. 빠르게 닦지 마세요. 천천히 부드럽게 마치 아기 머리 쓰다듬듯이 닦는 거예요. 처음에는 답답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약하게 닦으면 깨끗해지겠어? 하실 수 있는데 걱정 마세요. 플라그라는 치아때는 강한 힘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제거되는 거니까요.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바로 치약 거품에 관한 이야기예요. 제가 지난주에 한 청취자분과 통화를 했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거품이 많이 나는 치약을 써요. 그래야 입안이 깨끗해지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거품이 많이 나야 잘 닦인 거 아닌가? 거품이 입안 구석구석 퍼지면서 세균을 다 죽이는 거 아닌가? 안타깝지만 이건 착각입니다. 거품은 치아를 깨끗하게 하는 것과 거의 관계가 없어요. 거품이 많이 난다고 더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거품은 왜 나는 걸까요? 치약에는 계면활성제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거품을 내는 역할을 하는 건데 사실 이건 단지 사용감을 좋게 하기 위한 거예요. 실제 세정 효과와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뭐냐면요. 거품이 많이 나는 치약일수록 화학 성분이 강한 경우가 많아요. 이런 성분들이 입안을 자극해서 구강 건조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침 분비가 줄어들어서 원래도 입이 마른데 여기에 강한 치약까지 쓰면 더 건조해지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치과에서도 저자극 치약을 권장해요. 거품이 덜 나도 향이 약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치약이 아니라 칫솔질 방법이니까요. 실제로 치과 전문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치약 없이 칫솔질만 잘해도 플라그의 6070%는 제거됩니다. 놀랍지 않나요? 플라그, 그러니까 치아에 끼는 세균 덩어리 말이에요. 이게 칫솔질 방법만으로도 대부분 제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약 선택할 때는 거품이 많이 나는지 향이 강한지가 아니라 저자극인지 불소가 적당히 들어있는지를 확인하세요.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습관은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이에요. 바로 양치 순서입니다. 여러분은 양치할 때 어디부터 닦으시나요? 생각나는 대로, 칫솔이 가는 대로 그냥 닦으시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 말을 잘 들어주세요. 순서 없이 닦으면 항상 놓치는 부분이 생겨요. 오늘은 왼쪽 안쪽을 빼먹고 내일은 오른쪽 어금니를 빼먹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놓친 부분에 플라그가 계속 쌓이고 결국 그곳부터 충치가 생기고 치석이 쌓입니다. 실제로 치과에서 스케일링 받으실 때 보면 아시잖아요.
치석이 특정 부위에만 많이 껴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평소에 잘 닦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올바른 순서는 뭘까요? 제가 치과 전문의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가장 효과적인 순서를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잇몸 라인부터 시작하세요. 잇몸과 치아가 만나는 그 경계 부분이요. 여기가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플라그가 가장 많이 끼는 곳이 바로 이 잇몸 라인이거든요. 칫솔모를 45도 각도로 기울여서 잇몸과 치아 사이를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두 번째, 바깥쪽 치아를 닦습니다. 오른쪽 위 어금니부터 시작해서 앞니를 지나 왼쪽 위 어금니까지,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서 왼쪽 아래 어금니부터 앞니를 지나 오른쪽 아래 어금니까지, 이렇게 순서를 정해 놓으면 빠뜨리는 부분이 없어요. 세 번째, 안쪽 치아를 같은 방식으로 닦습니다. 안쪽은 거울로 보이지 않아서 더 소홀하기 쉬워요. 특히 아랫니 안쪽은 침샘이 있어서 치석이 많이 끼는 부분인데 여기를 꼼꼼히 닦아야 합니다. 네 번째, 씹는 면을 닦습니다. 어금니 위쪽에 울퉁불퉁한 부분이에요. 여기는 음식물 찌꺼기가 끼기 쉬우니 좌우로 쓸듯이 닦아주세요.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혀를 닦습니다. 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런 순서를 한번 정해 놓으시면요, 양치할 때 어디 닦았더라? 하는 고민이 없어져요. 기계적으로 순서대로 닦다 보면 어느새 입안이 깨끗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규칙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구강 관리 수준이 60% 이상 달라진다고 하니까요.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세요. 네 번째 습관,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에요. 바로 혀 닦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우리 입안에 있는 세균의 60% 이상이 어디에 모여 있을까요? 바로 혀입니다. 치아가 아니에요. 혀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혀를 어떻게 닦으시나요? 칫솔로 대충 한번 쓱 훑고 끝내시죠? 심지어 아예 안 닦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혀는 원래 그런 거 아니야? 하시면서요. 혀를 제대로 닦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첫째, 입냄새의 주범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에서 냄새가 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혀에 낀 세균 때문이에요. 밤새 입을 다물고 있으면 침 분비가 줄어들고 그동안 혀의 세균들이 마음껏 번식하는 거죠. 둘째, 구강염증이 생깁니다. 혀에 쌓인 세균들이 구강점막을 자극해서 염증을 일으켜요. 그러면 혀가 따끔거리거나 입안이 헐기도 하죠. 셋째, 음식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혀에 하얀 막이 끼면 미각세포가 제 기능을 못해요. 그래서 요즘 음식 맛이 예전 같지 않아라고 느끼시는 분들, 혹시 혀 관리를 소홀히 하신 건 아닌지 돌아보세요. 그렇다면 혀는 어떻게 닦아야 할까요? 혀 브러쉬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칫솔로 닦을 때보다 훨씬 효과적이에요. 혀 브러쉬가 없으시다면 일반 칫솔로 닦으셔도 괜찮아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혀를 쭉 내밀고 혀의 뒤쪽부터 앞쪽으로 쓸어내리듯이 닦아주세요. 57번 정도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너무 안쪽까지 밀어 넣으면 구역질이 날 수 있으니까 편안한 정도에서 닦으시면 돼요. 매일 이렇게만 해주셔도 입냄새가 확실히 줄어들고 입안이 훨씬 상쾌해집니다. 다섯 번째 위험한 습관, 마이너스 양치 후 과도하게 헹구기 1900만 2200. 마지막 다섯 번째 습관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시는 습관인데 알고 나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바로 양치 직후 물로 강하게 여러 번 헹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양치하고 나면 입안에 치약 거품이 남아있는 게 찝찝해서 물로 서너 번, 심지어 대여섯 번까지 헹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일까요? 치약에는 불소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불소가 충치 예방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치아 표면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세균의 공격을 막아주거든요.
그런데 이 불소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치아 표면에 12분 정도는 머물러 있어야 해요. 그래야 치아 범랑질 속으로 스며들어가서 치아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런데 양치 직후에 물로 여러 번 헹구면 어떻게 될까요? 불소가 다 씻겨 나가 버려요. 그러면 불소의 충치 예방 효과가 거의 제로가 됩니다. 아무리 좋은 치약을 써도 소용이 없는 거죠.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요. 양치 후 물로 한 번만 헹군 사람과 여러 번 헹군 사람을 비교했을 때 충치 발생률이 확연히 차이가 났다고 해요. 여러 번 헹군 사람들이 충치가 훨씬 많이 생긴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치 후에는 물로 한두 번만 가볍게 헹구세요. 입안에 치약 성분이 약간 남아있는 것 같아도 괜찮아요. 오히려 그게 치아를 보호해 주는 거니까요. 그래도 치약 맛이 남아있는 게 불편한데요?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불소 농도가 낮은 저자극 치약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처음에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익숙해지려고 노력해 보세요. 2주 정도 지나면 적응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가글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가글은 양치 직후가 아니라 510분 정도 지나서 사용하세요. 불소가 치아에 충분히 흡수될 시간을 준 다음에 가글로 마무리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까지 피해야 할 습관 5가지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릴 시간이에요. 치과 전문의들이 60대 이후 분들께 특별히 권하는 방법들입니다. 먼저 양치 횟수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3-3-3 법칙 들어보셨죠? 하루 3번, 식후 3분 이내, 3분 동안 닦는 거요. 이게 오랫동안 정설처럼 여겨졌는데요. 요즘은 조금 바뀌었어요. 최근 치과 전문의들은 2-2-2 법칙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루 2번, 2분 이상 바깥쪽 안쪽 두 곳을 루틴대로 닦는 거예요. 하루 3번보다 2번이 더 나은가요? 하고 의아해 하실 수 있는데요. 60대 이후에는 잇몸이 약해져서 과도한 양치가 오히려 잇몸을 상하게 할 수 있어요. 특히 식후 바로 양치를 하면 산성 상태인 입안에서 치아가 손상될 수 있고요. 그래서 아침 식사 후 1번, 저녁 식사 후 또는 잠들기 전에 1번, 이렇게 하루 2번을 제대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물론 점심 식사 후에도 하시면 좋지만 만약 시간이 없다면 물로 입안을 헹구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두 번째, 칫솔 선택입니다. 60대 이후에는 치아보다 잇몸 관리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칫솔은 반드시 부드러운 모를 선택하세요. 중간 모, 단단한 모 이런 건 피하시고요. 칫솔 헤드는 작은 것이 좋습니다. 입안 구석구석까지 닿기 쉽거든요. 큰 칫솔은 어금니 뒤쪽까지 닿기 어려워요. 그리고 칫솔은 3개월에 한 번씩 교체하세요. 칫솔모가 벌어지거나 탄력을 잃으면 아무리 열심히 닦아도 플라그가 제대로 제거되지 않아요. 세 번째, 치간 칫솔이나 치실 사용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데 실천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양치만으로는 플라그 제거율이 6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치간 칫솔이나 치실을 더하면 90%까지 올라가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치아 사이가 벌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는 치실보다 치간 칫솔이 더 효과적입니다. 치간 칫솔은 치아 사이에 끼운 다음 앞뒤로 몇 번 움직여 주시면 돼요. 처음 사용하시면 잇몸에서 피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상이에요. 그동안 그 부분에 쌓여있던 플라그 때문에 잇몸이 염증이 생긴 거거든요. 계속 사용하시면 2주 정도 후부터는 출혈이 줄어들고 잇몸이 건강해집니다. 단, 통증이 심하거나 출혈이 계속되면 치과에 가보셔야 해요. 네 번째, 치약 선택입니다. 불소 농도가 1000에서 1450ppm 정도 되는 치약을 선택하세요. 너무 약하면 충치 예방 효과가 떨어지고 너무 강하면 자극이 생길 수 있어요.
대부분의 성인용 치약이 이 범위에 속하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5번째, 양치 후 30분은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이건 불소가 치아에 흡수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양치 직후에 물을 마시거나 과일을 드시면 불소가 씻겨 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양치는 식사 직후가 아니라 잠들기 전이나 외출 전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 벌써 방송이 끝나갈 시간이네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양치는 정말 평생 해온 습관이라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치아의 수명이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5가지 위험한 습관 기억하시죠? 힘주어 빠르게 닦지 말고, 거품에 속지 말고, 순서를 지켜서 닦고, 혀를 깨끗이 닦고, 헹굼은 최소화하기.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양치법도 잊지 마세요. 2-2-2 법칙, 부드러운 칫솔, 치간 칫솔 사용, 적절한 불소 치약, 양치 후 30분 금식. 이것들이 여러분의 새로운 양치 루틴이 되어야 합니다. 구강 건강은 단순히 치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연구 결과들을 보면 구강 건강이 전신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잇몸병이 심해지면 당뇨가 악화되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지고 심지어 치매 발병률까지 올라간다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배운 내용을 꼭 실천에 옮겨보세요. 당장 오늘 저녁 양치부터 달라진 모습으로 시작해 보시는 거예요. 힘을 빼고 부드럽게 천천히 순서대로. 처음엔 어색하고 답답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약하게 닦아서 되나? 하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2주만 꾸준히 해보세요.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잇몸 출혈이 줄어들고 치아가 덜 시리고 입냄새도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6개월에 한 번은 꼭 치과에 가서 정기검진을 받으세요. 스케일링도 받으시고요. 아무리 잘 닦아도 치석은 생기기 마련이에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구강 건강 관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지킴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